네, 이번에는 항상 연말이면 관심을 모으는 재계의 인사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대 교체, 부회장단 축소가 재계 전반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구조적 변화가 있는 건지 좀 함의를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와 짚어보겠는데요. 그 전에 관련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2026년도 인사를 통해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조직 슬림화 분위기 속 오너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통적 2인자인 부회장직이 축소되고 AI 전환 등 미래 전략 및 신사업 중심의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 기술 인재가 대거 발탁되는 모습입니다.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은 올해 인사에서 임원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 혁신을 통한 내실을 강화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점은 바로 세대 교체입니다. 그중 오너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경영 자문역을 해왔던 전통적 2인자인 부회장이 축소되고 있는 점이 가장 주목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난 11월 그룹 2인자로 경영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해온 정현호 부회장의 용퇴를 결정했습니다. 부회장 투톱 체제를 유지했던 LG그룹도 부회장 숫자를 줄였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퇴임하면서 권봉석 주 LG 부회장 1명만 남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부회장단 4명 전원을 퇴진시키며 조직 혁신에 초강수를 뒀습니다. SK그룹의 경우는 이형희 부회장이 4년 만에 부회장 승진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별도 조직을 맡지 않는 등 경영 전면에 나서기보다 조력자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의 이 같은 조직 변화는 오너가의 영향력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또한 AI 등 신기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 절차를 걷어내는 등 신속한 의사결정 구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도 읽힙니다. 여기에 급변하는 신산업의 흐름에 따라 기술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젊은 경영인들이 중요해진 상황도 재계 세대 교체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네, 기자님, 연말 시즌 올해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네, 올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그리고 글로벌 AI 패권 경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겹친 가운데 재계가 예년보다 인사를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인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태인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징적으로 세대 교체입니다. 그런데 세대 교체는 매년 듣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에는 얼마나 좀 획기적으로 다른 건지, 과거 세대 교체와 이번 세대 교체가 어떻게 다른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올해는 예년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부회장직의 축소인데요. 전통적으로 부회장이 오너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등 조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때와는 달리 올해는 적극적인 개편의 대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AI 전환 등 미래 전략 및 신사업 중심의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 기술형 젊은 인재가 대거 발탁된 점도 이번 재계 인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회장직의 축소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나요? 네, 먼저 재계 맏형격인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11월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던 사업지원 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면서 그룹 2인자로 경영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해온 정현호 부회장의 용퇴를 결정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로 활동이 제한된 동안 그룹 전반을 조율해 왔는데요. 부회장직에서 퇴진하고 이 회장의 보좌역으로 위촉 업무가 변경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만 해도 정현호, 한종희, 전영현 부회장 3톱 체제를 구축했었는데요. 한 부회장이 별세하고 정 부회장의 퇴진으로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만 남게 됐습니다. 네. 삼성, 대표적으로 삼성을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기업들도 사례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회장 투톱 체제를 유지했던 LG그룹도 올해 부회장 숫자를 줄였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이번 인사에서 퇴임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LG는 권봉석 주 LG 부회장 1명만 남게 됐습니다. 특히 LG그룹의 경우는 재계 안팎에서 부회장 승진 후보자로 거론돼 왔던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이번 인사에서 물러났는데요. 추가 부회장 승진 인사는 없었습니다. 네. 또 롯데그룹의 경우는 이번 인사에서 부회장단 4명을 전원 퇴진시키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이영구 롯데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김상현 롯데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등 전원이 물러났습니다.
SK그룹은 좀 상황이 다른데요. 그룹 차원에서 4년 만에 이형희 스펙스 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네. 이 부회장은 별도 조직을 맡지 않아서 경영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조력자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확실히 부회장직이 확 축소된 건 뚜렷해 보이네요. 근데 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네, 제게 이 같은 조직 변화는 오너가의 영향력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많습니다. 재계 주요 그룹 오너가 경영 전면에 서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만큼 연륜 있는 2인자를 통해 경영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경영 전략을 펼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AI 등 신기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회장을 거치는 등의 복잡한 내부 절차를 걷어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AI 등 급변하는 신산업의 흐름에 따라 기술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젊은 경영인들이 중요해진 상황도 재계의 세대교체 변화의 중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오너가의 어떻게 보면 지배력 강화 그리고 신속한 결정 이런 이제 맥락을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신 거 기술 변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이 기술 트렌드에 따른 변화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번 재계 사장단 임원 인사에서는 50대 기술통 최고 경영자와 30, 40대 현장 기술 중심의 임원을 적극 발탁하는 등 기술 트렌드에 집중한 경향도 읽힙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노태문 사장이 이번 인사에서 직무대행 꼬리표를 떼고 대표이사로 선임됐는데요. 노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대표적인 기술통 인재로 꼽힙니다. 네. 또한 삼성전자는 임원 인사에서 40대 부사장을 11명, 30대 상무를 2명 배출했는데요. 전년 부사장 상무 각각 8명, 1명 승진했던 것과 비교해 젊은 인재 발탁폭이 커졌습니다. SK그룹도 지난 10월 조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1970년대생 사장단을 전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임원 인사에서는 신규 선임 임원 중 20%인 17명을 1980년대생으로 채우는 등 AI 기술 인재 중심의 세대 교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LG그룹도 조주한 LG전자 대표 후임으로 50대인 기술통 류재철 사장을 낙점하고 네. 1970년대생을 주력 계열사 CEO로 승진하는 등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임원들 또한 현장과 기술 중심 젊은 리더를 대거 발탁하면서 최연소 승진자들을 모두 AI 전문가로 채웠습니다. 또 아까 말씀 중에 그 오너 일가 인사가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렇고 실태는 어떤가요? 네, 이번 인사에서는 앞서 언급한 오너 영향력 확대와 연관된 인사 특징도 엿보입니다. 오너가 전면에 나서서 전문 경영인 출신의 부회장이 줄어든 대신 오너 일가의 승진이 도드라졌습니다. 먼저 HD현대는 지난 10월 말 정기선 회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3세 경영의 시작을 알린 바 있는데요. GS그룹도 허용수 GS에너지 부회장과 허세홍 GS 칼텍스 부회장을 승진시키면서 오너가 3, 4세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회장단의 전면 퇴진을 결정한 롯데그룹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이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로 선임되면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신 부사장의 경우는 부회장단이 빠진 자리를 대체하는 등 그룹 내 실질적 2인자로서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업에도 큰 인사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도 AI 하정우 수석, 그다음 과기부 장관이 젊은 인재들이 등장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도 기술형 리더, 젊은 리더를 좀 대거 발탁하면서 좀 새로운 AI 시대에 맞는 미래형 정부로 더 나아갔으면 하는 기대를 함께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